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총리실 검증을 앞둔 가운데 소음 문제로 운영 중인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결핵문학의 상징으로 꼽히는 마산 배대교회가 현대화 사업 후 일부 건물만 보존돼 왔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면의 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경남도 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20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과 부산은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총리실 검증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때 아닌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로 운영 중인 김해공항의 야간 비행 금지 시간, 즉 커퓨 타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부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은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커퓨 타임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 김해와 부산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이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토부가 마련한 커퓨타임 완화에 대한 기관별 입장을 듣는 자리에서 부산시와 강서구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되는 거는 이제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주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받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완화에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죠. 현행인 7시간 제한을 밤 12시에서 아침 5시까지 총 5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말이 나오자 김해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부산 강서구가 커퓨타임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찬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그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것도 전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과 같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커퓨타임 완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조만간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재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커퓨타임 축소가 자칫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합리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과 전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산시에서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왜 그랬는지를 확인해서 결코 우리 김해 시민을 위해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는 없다. 현재 커퓨타임도 줄여야 된다. 총리실 재검증 일정이 이번 주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때 아닌 커퓨타임 논란이 협력해왔던 지자체 사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결핵 환자들의 손으로 지어진 마산 배대교회는 산장의 여인과 같은 작품이 탄생한 결핵문학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결핵병원의 현대화 사업으로 철거되면서 현재는 일부 건물만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보존된 건물마저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결핵 환자들이 힘을 모아 돌을 주워 손수지은 마산 베델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반야월 작사의 노래 산장의 여인을 비롯해 나도양, 김남조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부서진 종탑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난 2015년 결핵 치료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현대화 사업으로 완전히 철거될 위기에 놓였지만 당시 지역사회의 반대와 결핵 문학의 상징성을 인정받아 교회 일부였던 종탑은 보존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완공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대 종탑이 병원 건물로 둘러싸이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건물 사이 골목을 지나 종탑을 찾더라도 상태는 보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종탑 벽면에 붙어있던 예배당 글씨는 제 위치가 아닌 바닥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탑 밑으로 들어가 보면 빗자루와 물통 등 각종 집기가 널려 있고 쓰레기를 모은 자루 속에는 종이컵과 비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의 뒤쪽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자들끼리 참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알고 찾아가기도 어려워요. 해안도로가 나고 이러면서 그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념관 건립 등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배대 종탑 보존 모임도 지금은 해체된 상황입니다. 혈액 환자와 결핵 문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인 배대 종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온 유산인 만큼 제대로 된 보존 대책과 활용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교육 현안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단을 지난달 발족했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첫 번째 의제로 북면의 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논의 중인데 가능성은 어떨까요? 김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면 전체 인구 4만 명, 올해 초 기준 0세에서 만 18세 이하만 만여 명으로 인구 4명 중 1명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산 가포구를 북면으로 이전하려다 동문회와 가포 주민 반대로 결국 무산됐고 교육부로부터 창원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신설은 아예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면의 고등학교를 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창원 시내도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어 있고 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들을 중에 하나 정도를 선정해서 북면 지역으로 좀 옮겨주는 게. 지난달 발족한 경남도 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은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이전을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은 설문조사 등 구체적인 수기 방식과 절차를 회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기존의 공립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옮겨야 하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학교를 우선 찾아야 합니다. 또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위원회 날짜를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의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탄력을 붙일 생각입니다. 현재 경남 교육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북면의 고등학교 이전 문제. 공론화 추진단이 마산 가포구 이전 불발로 한 차례 실패를 겪었던 북면의 고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된 지 한 달하고 보름가량이 됐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오간 관광객이 7월 한 달 동안만 작년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9일부터는 대마도를 오가는 일부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안소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행 배편이 전부인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여행 성수기지만 출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승객이 줄었다 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일본 여행을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 대마도 2개 국제항구 중 하나인 이즈하라항 뱃길은 19일부로 전부 끊겼습니다. 대마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판매하는 해운 회사들의 발급 창구는 이처럼 아예 문을 닫아버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즈하라는 일단 9월 자체가 없는다고 돼 있어요. 5%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럽고 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노선에선 파격 특가 상품도 나왔지만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른 노선도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7일달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30%에서 35% 마이너스인데 8일달 이제 곧
제가 볼 때는 70, 80%. 사실상 관광객이 손님의 전부인 여객터미널 상점들은 폐점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토막난 매출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점도 있습니다. 중국자 중개무 보통 한 2,000명 정도 돼요. 요새는 한 300명. 그래서 지금 다 내놨어요. 8월 1일 날 해가지고 9월 30일 날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운행을 해봤자 임대료를 맞추기가 일단은 힘들고 그 다음에 평일 알바들 빨리 다 보냈고.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시작된 지난 7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일본을 오간 승객은 7만 1천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8월에는 감소세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20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날 낮부터 21일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대부분 지역 30에서 80mm, 남해안은 100mm 이상입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0일부터 2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은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화폐입니다. 기존 계좌이체 방식인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사랑 상품권도 결제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사람 중심의 주거혁신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일 경남도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스마트 인테리어 시범 사업과 근로자 맞춤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마트 인테리어 시범 사업은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장기 임대주택에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9월까지 2,200여 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맞춤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2월 19일 선정된 창원 스마트 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가 좀 전체적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이분들의 복지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복지 국가로 갈 수 있는데 이번 사업이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6일 개장한 광암해수욕장이 19일 폐장했습니다. 창원시는 평일 평균 900여 명, 주말 2천여 명이 다녀가 올해 개장 44일 동안 약 4만 명이 광암해수욕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창원시는 해수욕장 평가보고회를 통해 설문조사와 지역 주민, 지원 부서 등의 개선 사항을 듣고 내년 개장 전까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 로봇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다음 달 9일 문을 엽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일대 조성된 마산 로봇랜드는 5개관 11개 콘텐츠의 전시 체험시설과 22종의 놀이시설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7일 개장에 앞서 전날인 6일 저녁 로봇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이벤트 등 도민과 함께하는 전야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지난 2008년 12월을 사업 시작으로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창녕군이 오는 23일부터 임시 고추 마늘 시장을 개설합니다. 창녕읍 오리정 운동장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리는 임시 고추 마늘 시장은 5일장인 3일과 8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립니다.
창녕구는 시장이 서는 기간 인근 주요 지점에 관계자를 배치해 무질서한 농산물 상거래 행위 계도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추 마늘 시장은 창녕의 농산물인 고추 마늘은 물론 양파를 직거래하는 대표적인 농산물 시장으로 1990년부터 올해까지 29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9년 하만 군수배 볼링 대회에서 아라리 클럽 소속 이정인 씨와 한담비 씨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7일 하만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볼링 대회는 하만군 내 6개 클럽 70여 명의 도보인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단체전에서는 아라리 클럽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한마음 클럽과 하만 클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와 굿개발이 지역 다문화 새터민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기관은 장학생 20명을 뽑아 5년 동안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에는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금과 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밤 10시쯤 남해고속도로 김해 진례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재빨리 갓길에 주차한 뒤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적재물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엔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오전 10시 반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갖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14일부터 22일까지 해외교육 문화체험 연수를 떠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0일 오후 2시 김해시 강소연구 개발특구 추진전략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0시 제3회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월요일 경남 지역은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동안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기도 했지만 함안 32도, 창원은 31도까지 오르며 더위는 여전했는데요. 화요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막바지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낮부터 시작돼 목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남해안에는 수요일 밤까지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 폭염의 기세는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빨래나 세차는 미뤄두시는 편이 좋겠고요. 불쾌지수가 높은 만큼 실내 습도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